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선형대수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부여했고 그거에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형 시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문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서 여러분들이 다 풀었을 텐데요. 자, 요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행렬 부분에서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 기말고사 때도 선행시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은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보면 이거 다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행렬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행렬식에 대한 성질로 맞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행 연산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행과 또는 열을 교환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한 행이나 한 열에 k배를 곱했을 때 k배의 행렬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특정 행에서 k배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 더하기나 더하기 했을 때 다른 행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세 가지 성질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열로 두 번째 열을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열에 k배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요게 아까 k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틀린 답입니다. 여기 지금 답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책은 조금 또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68페이지에 있는 문제와 여기에서 있는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이건 옛날 버전의 내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답이고요. 여기에 답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됩니다. 단지 k배가 곱해져서 k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방금 설명해줬던 여기 두 번째 행에 k배가 곱해졌기 때문에 k배를 곱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 k배가 곱해졌다.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요거 k가 나오고 요거 k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k의 제곱 a, b, c,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k가 있으니까 이 k가 만약에 없다면 즉 a, b, c, d라면 여기 잘못된 문제를 가져왔네요. a, d-b, c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A11, A12, 그 다음에 K에 A11, K에 1, 2가 되어 있어요. 자, 기죠? 그럼 요 K 때문에 나가면 K가 되고 A11, 1, 2, A11, 1, 2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언급이 안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랑 틀린 거예요. 3번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0입니다. 두 행이 같으면 행렬식은 0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3번은 요거 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1, 1, 1, 2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뭐로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K에 A에 1, 1, A에 1, 2, 그 밑에 보면 A에 2, 1, A에 2, 2 이렇게 돼 있어요. 얘라서 다릅니다. 이래서 얘가 책에서는 요것이 틀린 거, 맞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자, 여기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책에는 얘랑 얘랑 같다고 되어 있지만 얘랑 얘랑 틀리기 때문에 이건 같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답은 요거고 얘도 답이 되는 거죠. 왜냐면 K가 있었으면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K에 A11, A12 빼기 A12, A2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UV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뭐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옛날에 연습 문제 풀이도 아마 간단하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복잡한 행렬을 두 개의 삼각행렬로 분해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꼭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A를 분해했을 때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1, 2, 3, 4, 5, 6, 0, 0, 1이 되어 있으면 얘를 삼각형렬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삼각형렬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하고 그 노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없애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를 첫 번째 행에다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더해 주는 것을 두 번째에다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가 4하고 더해지니까 0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6. 0, 0, 1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두 번째 행을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그 다음에 0, 1, 2,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U가 됩니다. 자, 이렇게 U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벡터를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 기본행 연산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뭐 굳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여기 정답으로 제시됐던 거랑 동일하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U를 구했으면 L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단위 행렬을 먼저 써주시고요. 역순으로 가는 건데 역순으로 가는데 이렇게 특정한 행을 곱할 때는 역수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역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R2에다가 곱해서 R2에다 적용해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요? 1, 0, 0, 그 다음에 여기 0, 마이너스 3, 0, 0, 0, 1이 돼요. 얘 먼저 하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죠. 더하기 할 때는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4, R1에다가 R2를 더해서 R2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행에다 4를 곱해서 두 번째 더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4를 곱해서 더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0, 0, 4, 마이너스 3, 0, 0,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L이 돼요. 자, 그러면 U와 L을 구했는데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은 L 곱하기 U를 했을 때 A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볼까요? 1, 0, 0, 4, 3, 마이너스 3, 0, 0, 0, 1. 여기는 1, 2, 3, 0, 1, 2, 0, 0, 1. 자, 뭐 이거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될 거고, 요거 한번 볼게요. 4가 어떻게 됐냐면, 요거하고 얘랑 곱해주면 돼요. 그럼 4가 되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랑 요거 곱해주면 되는데, 뭐예요? 4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1. 그래서 얼마가 돼? 5가 되죠. 그래서 5가 됩니다. 6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이니까 12 마이너스 6은 6이 되죠.
그래서 맞아요. 다른 거 해봐라 마찬가지. 자, 이렇게 LU를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게 되면 방정식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가지고 해를 구한다면 그 해를 여기 가서 또 적용하면 되거든요. 원래 삼각행렬로 되어 있는 선형 시스템에서 해 구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 시스템 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삼각행렬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로 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나 우리가 삼각행렬을 구해서 하는 거나 뭐 더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똑같거나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할 때는 얘 구하고 얘 구하는 거 쉽게 구하거든요. 구하면 그걸 곱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LU 분해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이거는 2018년도 기말고사 때 문제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차 시스템의 해 공간 W의 기저와 차원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결국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각행렬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없애줘야 되죠.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행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첨가행렬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더해주니까 이게 0되고, 더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해주면 여기 0,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0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를 곱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를 여기 더해주면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얼마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2를 곱해줘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어떻게 없어지냐면 1, 1, 4, 1, 2, 0 0, 1, 2, 1, 1, 0 그 다음에 0, 0, 0, 1, 2, 0이고요. 계산해주면 요거 문제 계산할게요. 여기 계산해주면 0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더해주니까 0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죠. 6 여기 0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0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돼요. 자, 잘 보시면 요걸 3배해서 이거 더해주면 얘가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다 0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 1, 4, 1, 2, 0 0, 1, 2, 1, 1, 0 그 다음에 0, 0, 0, 1, 2, 0 여기는 0, 0, 0, 0, 0, 0 되고 더해주니까 0, 0 더해주면 여기까지 0 되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더해주면 마이너스 2, 0 그럼 이것도 이렇게 더해주면 이거 다 0 되죠. 자,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가 그려졌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A, B, C, D, E 이렇게 바꾸죠. 그래 보기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주면 1, 1, 4, 1, 2, 0, 1, 2, 1, 1,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그놓고 A, B, C, D, E
그리고 이게 다 0, 0, 0, 0,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4C 더하기 D 더하기 2는 0이고 여기 B 더하기 2C 더하기 D 더하기 2는 0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D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주 복잡한데 여기까지 왔으면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자,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게 지금 모르는 게 5개인데 식이 3개예요. 그러면 값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문자를 대신 써야 돼요. 그럼 이게 몇 개를 써야 되냐? 보통 이게 5개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5개인데 모르는 문자 5개인데 식이 5개 나와야 보통 나오는데 모르는 게 5개인데 식이 4개다. 그러면 1개의 문자가 필요하고 모르는 게 5개인데 3개의 식이 나다. 그러면 2개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2를 t로 넣죠. 그러면 d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b 더하기 2c 더하기 d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t고 2는 t라고 했죠. 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b 더하기 2c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t 되게 넘어가면 t가 돼요.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c를 뭘로 놓을까요? s로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뭐가 돼요? t 마이너스 2c가 돼요. 아니 2c가 아니 2s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예요? t 마이너스 2s 더하기 4c라고 돼 있잖아요. c가 뭐였어요? 이거죠. 4s 더하기 d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2는 플러스 2t는 0 돼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a는 얘랑 이렇게 생각해 2s고 t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s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1, x2, x3, x4, x5 즉 뭐예요? a, b, c, d, e거든요. 이걸 보니까 a가 뭐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s b는 뭐예요? t 마이너스 2s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s d는 마이너스 2t e는 t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t랑 sa에서 요 벡터가 이게 해집합이 요거 얘가 해집합이에요. 해죠. 그 해의 집합들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t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s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 두 개의 벡터가 기준이 되고 이 두 개의 벡터가 기준이 되고 그 이 두 개의 벡터로 기준이 되는데 요 t하고 s 값이 바뀌면서 해집합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하나라면 결국 해집합은 이런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개이기 때문에 5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이게 하나의 벡터만 있었다면 5차원 공간에서 직선이 바로 해집합이 될 건데 이건 2개잖아요. 그러니까 5차원 공간에서 3차원이 아닙니다. 5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5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2개의 벡터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평면이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해 공간이 되는 거죠. 이 해 공간은 이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얘기 여기다 몇 배를 해주고 여기다 몇 배를 해서 더해주면 그 만들어진 해들이 다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차원 아래 5차원 공간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뭐 V가 있다. 그럼 이 V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2개의 벡터.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T의
sfv1 플러스 sfv2 그리고 t하고 s는 실수.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 때문에 벡터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은 2차원이 되고 요때 만들어진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요?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우리는 기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차 시스템 만족하는 해는 무진장 많은 거예요. 평면에 있는 모든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는 뭐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여기 벡터니까 벡터는 다 이걸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데 모르는 문자가 이 식하고 같으면 값이 나오는 거고 안 같으면 이렇게 t나 s로 바꿔서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 벡터로 벡터의 결합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 얘네들이 기저가 되고 차원은 이 벡터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외적 구하는 거예요. 외적 구하는 거. 자, 외적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외적을 구하는 것과 외적의 의미인데 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벡터가 수직인 벡터 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거의 크기는 요거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은 u 곱하기 v니까 순서대로 I, j, k 그래서 2, 1, 3 그 다음에 1, 2,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한다고 해서 이게 행렬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행렬식처럼 보이지만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행렬식처럼 보이지만 계산해 보면 얘네들이 그 단위 벡터라서 행렬식이 안 되고 벡터가 나옵니다. 행렬식이 아니고 벡터가 돼요. 그래서 외적의 결과는 벡터다. 그리고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거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요거는 안 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그 커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뭐 여기서는 이제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형 변환 이렇게 가는 선형 변환이 있을 때 여기에 0벡터로 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0벡터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이 여러 개라면 요것이 우리는 뭐라고 붙여줄까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 배울 때 커널이라는 말을 배웠죠. 그런 커널하고 똑같습니다. 핵심이죠, 핵심. 이죠. 그러니까 요거 즉 0벡터로 가는 x 값들을 모아놔라. 그럼 그것을 우리는 커널 L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결국은 L에 x 그럼 여기 지금 R2에서 R2로 가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예요? 0벡터예요. 0벡터. 0벡터. 자, 그러니까 이런 선형 변환에서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xy가 커널 L에 속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L에 xy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뭐 했어요? 요거 식에 의해서 여기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y좌표는 0이 되네요. 0. 그렇죠? 얘가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x는 0돼 반드시. 그럼 y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커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널 L은 뭐가 되냐면 0, 뭐 y라고 해도 되고 뭐 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들은 다 요 커널 L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2번만 x좌표에 0이 아닌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는 뭐냐면 선형 변환인데
자, 선형 변환일 때 뭐 이걸 구하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선형 변환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u 플러스 v는 이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의 v일 때는 이 a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거는 다음 학기에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에서도 아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1, 마이너스 2, 3을 요걸로 표시해야 돼요, 이걸로. 요게 이제 바로 기저가 되는 벡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1, 0, 0 더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한 0, 1, 0.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한 0, 0,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L에, 여기 만약에, V라고 하고, 이건 E1, 이건 E2, 이걸 E3라고 하죠. 그러면, 요 V는 뭐가 되냐면, E1 더하기, 마이너스 2, E2 더하기 3, E3가 돼요. 근데, 요 선형이기 때문에 요게 만족이 돼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L에 E1 빼기, 뭐 빼기든 뭐 더하기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죠 그냥. 잠깐만요. L에 3, 2, 3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다시 한번 쓰고 요거 2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L에 2, 2. 여기는 3에 L에 2, 3. 근데 얘가 얼마나 오겠어요?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4라고 했고 마이너스 2에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5. 3을 곱해주고 얘는 요거라고 했죠? 2하고 3.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니까 자 준식은 어떻게 푼 거는 뭐냐면 요거잖아. 요거 계산해 주니까 2 마이너스 4 빼기 6 마이너스 10 더하기 6 9가 되죠. 계산해 주면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없어지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0 9니까 뭐가 돼요? 15가 되죠. 그래서 원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이건 마지막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형 변환의 그 두 가지 성질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2018년도에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됐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는 2018년도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두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시고 여기 있는 문제를 가능하면 비슷하게 많이 참조해서 내려고 합니다. 문항수는 이때보다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제로 제출했던 문제들이 있죠.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은 말인데 예, 여기 매 장절마다 표시했는데 여기 특별히 행렬 부분은 요거 중심으로 좀 보시되 장절마다 냈던 연습 문제 여러분 노트에 작성했던 거 그거 그 다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좀 필요하다면 이번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을 매 절마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행렬에서는 뭐 2장 1절 뭐 1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건 특별히 보지 마시고 2장 행렬에 관련된 문제는 계산 위주의 문제를 많이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 행사다리꼴 개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행렬식
사루스 공식, 뭐 연수, 행렬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언급됐던 것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가능하면 여기는 2018년도 문제를 가장 많이 참조해서 문제를 낼 건데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학점에 좀 신경이 쓰인다 내지는 뭐 결석이나 뭐 결석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퀴즈 시험을 안 봐서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 장절 연습 문제 그리고 또 문제를 보다 보면 요건 개념인데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렇게 기말고사 동영상 3번 문제 한번 여러분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면대면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면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출제됐던 기말고사 풀이 등 남은 시간은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시간에 꼭 노트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날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고 이제 우편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제 늦게 제출이 되죠. 늦게 제출된 것만큼 감점이 됩니다. 이게 감점이 조금 부족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점되니까 참고해서 꼭 해주시고 자기가 뭐 신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퀴즈 시험을 못 보거나 그래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날 꼭 그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정에 맞는 출석 인정 것만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30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